이번에는 부채 한도 협상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야. 성장률을 결정할 주요 요인은 추경의 유무와 그리고 규모가 되겠지. 이게 테마로서 조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 아버지, 지난주에 가장 중요했던 1월 FOMC 회의록부터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이번 회의에서 중요했던 포인트를 두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미 연준의 정책 담당자들이 지난달 FOMC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의사록에는 FOMC 참석자들이 무역, 이민 정책 변화가 몰고 올 영향과 탄탄한 소비자 수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각 지역 연방은행 관할구역 기업들 역시 관세에 따른 비용 상승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의사를 나타냈다. 관세가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참석자들이 우려했고, 특히 참석자들은 무역과 이민 정책 변화가 몰고 올 영향에 주목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 아빠가 걱정했던 것들을 연준 의원들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지. 이어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QT, 즉 양적 긴축의 중단 혹은 감속에 대한 의지가 실렸다는 점이 될 거야. 연준은 현재 국채 250억 달러, MBS 350억 달러 규모의 속도로 QT를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앞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혹은 일시 중단하는 것을 논의했다는 말인 거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부채 한도 협상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야. 부채 한도 협상이 늘어진다면 연준 내 부채 계정인 지급준비금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서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도모하자는 취지인 거지. 조금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지난 2023년 6월 정도에 미 의회에서 이미 부채 한도를 2025년 1월까지 일시적으로 유예를 했었으니까 사실 이미 유예 기간은 지난 거잖아요. 당연히 지났지. 그래서 연준이 그런 결정을 한 거야. 연준 내 부채 계정은 수시 입출금 계정인 TGA, 그리고 영래포, 지급준비금, 유통통화로 구성되는데, 부채 한도를 적시에 늘리지 못해서 미 재무부가 채권 발행이 중단되면 당연히 TGA는 감소할 수밖에 없겠지. 연준의 총 부채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에 TGA가 감소하면 지급준비금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근데 지난 2023년에 6월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TGA 잔고가 거의 소진되었음에도 지급준비금의 변동이 거의 없지 않았나요? 그랬었지. 당시에는 연준의 다른 부채 계정의 영래포 잔고가 소진되었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지급준비금이 증가하지 않았었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지금은 영래포 잔고가 어때? 달랑 67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그렇다면 TGA 잔고 감소는 곧장 지급준비금의 증가로, TGA의 증가는 지급준비금의 감소로 곧장 반응할 공산이 크단 말이지. 그러니까 영래포 때문에 당시에는 유동성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말씀인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영래포 규모가 그때만큼은 크지 않아서 시장 유동성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요거를 막기 위해서 QT를 감속하거나 중단했다는 거를 논의했다는 거고요. 잘 봤어. 근데 연준이 QT의 감속을 고민했을 정도로 부채 한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있지. 미 공화당은 트럼프의 정책 의지를 지원하는 지출안을 마련해야만 하는데, 그거 이외에도 또 법인세율을 더 낮추는 감세를 추진하기로 했어. 감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규모 재정 축소를 시행해야만 되고, 하지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채 한도를 더 높여야만 한다고. 지금 얘기했던 이게 모두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여의치가 않단 말이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국경 국방 강화를 위해서 3천억 달러를 추가 지출해야 되고, 감세로 4조 5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확대될 거야. 그러면 다 합해서 뭐야? 4조 8천억 달러를 더 쓰겠다는 얘기잖아.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1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재정 지출을 축소하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니까 3조 3천억 달러가 확대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부채 한도를 그보다 더 높이 그냥 4조 달러 정도를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지출안이야. 아무튼 근데 공화당 대통령이고 상하당 모두 흔들었는데 이게 왜 통과가 쉽지가 않은 건지가 좀 이해가 어려워요. 하원에서 공화당이 220석이고 민주당이 215석 정도가 되니까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산안 통과가 3분의 2가 아니라 제적의원 2분의 1이 찬성하면 통과인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프리덤 코커스 중심으로 이탈표가 이미 12표가 나왔다라는 점이야. 지출을 늘리는 건 좋다. 하지만 지출을 늘리는 것만큼 씀씀이도 줄이지 못하면 지출 결의안을 동의할 수 없다. 이거지 뭐. 여기에 또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어. 지금 금방 지출 감소를 1조 5천억 달러 정도를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그게 딱히 설명이 없
없단 말이지. 유일하게 지출 감소가 가능한 것이 저소득자를 위한 의료보험, 메디케이드인데 이 트럼프가 이를 뒤집는 발언을 했었잖아? 그거는 저도 봤어요. 폭스뉴스에서 메디케이드 지출을 대폭 삭감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죠. 이유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지출 삭감에 대해서 여론이 나빠졌기 때문이었고요. 아무튼 당초 트럼프가 약속했던 지출 감소는 없고 감세만 있으니까 최소 4조 8천억 달러가 부족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서 채권 한도를 5조 달러보다 더 크게 늘려야만 하는 상황인 거네요. 하지만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은 공화당이면서도 트럼프의 방만한 재정에 반대하면서 씀씀이를 줄이지 않는다면 감세안에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그런 점을 연준 의원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회의에서 큐티에 대해서 중단이나 감속을 고민을 했던 거죠. 참 이해가 빨라요. 근데 아빠 생각에도 이번에는 쉽게 통과될 것 같지는 않아. 하지만 이제 이수도 알지? 채권 한도는 결국 연장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다면 금방 다시 회복을 하겠죠. 미국이 부도가 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이어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지 시간 2월 26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와 그와 연관된 소부장 주가에 큰 영향을 줘왔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할 뉴스가 될 거예요. 지난해 4분기부터 블랙웰 AI 칩에 대한 매출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현재 최신 GPU 수요 강도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는 상황이죠. 네,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느냐 이거겠지. 대략 추가적으로 50억 달러 정도의 케이펙스 정분이라면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도 될 거야. 그리 된다면 SK하이닉스 주가를 비롯해서 그 외 소부장, 반도체 관련주들이 덩달아 오를 거라고. 하지만 케이펙스 증분이 50억 달러보다 작다면 성장은 계속 이어가긴 하는 건데 성장률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꺾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반도체랑 반도체 소부장이 좀 살짝 주춤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이어서 다음으로 중요한 이벤트라면 미국 1월 PC 물가지수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2월 28일 예정이 되어 있고요. 클리블랜드 연은은 전년 대비 2.5%, 전월 대비 0.4%를 전망했어요. 아마도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근데 지난번 CPI 때도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 내가 그랬나? 네, 근데 살짝 벗어나긴 했거든요. 물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게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번에도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 세 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 지난 1월 PPI에서 PC 물가에 직접 연관되는 7개 품목 중에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제외한 6개 품목이 전월 대비 하락했기 때문이야. 자, 두 번째, 얼마 전에 발표됐던 1월 CPI는 주거비하고 운송 서비스의 전월 대비 상승률 기여됐고 굉장히 높았었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PC는 CPI 비해서 주거비 비중이 낮아. 세 번째, 자동차 보험이 크게 올랐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CPI는 지불된 보험료를 베이스로 이렇게 산정을 하는 반면에 PC는 순지출,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받은 돈 빼기 보험회사에서 내준 돈, 요 순지출 개념으로 물가를 측정하기 때문에 CPI보다는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 다음으로 중요한 이벤트라면 25일 발표될 예정인 금통위 결과가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을 유인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는 2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은 아니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시장 컨센서스도 대략 반반인 상황이죠. 그렇기는 한데 아빠는 이번 금통위에서 25베이스포인트 인하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지난 1월에도 또 인하가 맞다고 하셨지만 한국은행에서는 동결하기는 했었죠. 한국은행에서는 환율 변동성을 이유로 들었었어. 물론 지금도 환율이 여전히 높지만 1440원 주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환율 영향력은 1월 대비 작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다만 금리를 내린다면 그 이후에 한국은행이 조금 더 매파적 스탠스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거야. 중립금리 때문이겠지. 지난 1월 달에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3%의 기준금리는 대외 그리고 금융 불균형을 고려했을 때 중립금리의 상단 정도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 저도 봤었는데요.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회견 내내 대외와 금융 불균형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고 또 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중립금리 추정에 대외와 금융 불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또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 이 말은 결국 대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중립금리가 각
가까이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 금리가 더 하락해 준다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매파적으로 돌변해서 금리의 추가 인하폭이 앞으로 크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려 할 거라고. 이번에 금리를 내리든 동결하든 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어쨌거나 아빠는 올해 안에 두 차례 정도, 올해 안에 두 번 정도의 추가 인하를 예상하고 있어. 사실 그거보다도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긴 한데, 한국은행의 올해 수정 전망에서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 1.9%보다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부분이야. 그러면은 대략 어느 정도 하향 조정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1월 금통위 이후에 하는이 언급했었던 뭐 1.6에서 1.7% 정도로 하향 조정이 될 수 있을까요? 뭐 그 정도라면 시장 충격은 그닥 크지 않겠지. 시장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보다 낮은 전망치를 제시한다면 주가가 당연히 하락할 수도 있겠지. 문제는 근데 추경이야. 추경이 정상적으로 전개될 경우에 1.6에서 1.7%가 가능하겠지만, 추경이 지연되거나 없다면 성장률 전망치는 물론이고 앞으로 금리 수준도 더 하락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께서 1.5% 수준까지도 본다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비슷한 마음이신 건가요? 그건 트럼프의 보편 관세 때문이었고, 보편 관세가 이미 상호 관세로 축소되고 그마저도 4월 2일까지는 스터디해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은 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아빠는 지금 한은의 추정치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대략 1.6에서 1.7%까지를 생각하고 있어. 거기에 더해서 추경까지 부지런히 가세한다면 뭐 그 이상까지도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지. 뭐 추경이 좀 규모가 크게 만족스럽게 마련된다면 1.8%까지도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야? 우리나라 금리라든지 성장률을 결정할 주요 요인은 추경의 유무와 그리고 규모가 되겠지.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는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도 함께 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죠? 지난 목요일부터 기존의 주주들 중에서 방산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뭐 로봇 관련주, 뭐 조선주들 일제히 조정을 보였거든. 아마도 한한령 해제 소식, 뭐 해제가 된 건 아니지만 해제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엔터, 게임, 미디어, 화장품 이쪽으로 수급이 가파르게 이전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어. 지난 7일에 시진핑 주석의 한중 교류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에 이어 19일 이르면 5월 중국 정부 차원의 한한령 전면적 해제 소식 보도가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에 맞서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또 내수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로 보이는데요. 3월 중국의 민간 문화 사절단 한국 파견을 시작으로 문화 교류 강도를 높여서 K-팝 공연, 드라마, 영화 등 8년간 막혀있던 모든 영역의 K 콘텐츠를 중국 내 유통 재개할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뭐 이번에는 좀 믿을 수 있을 만한 소식인 걸까요? 그러게. 물론 100% 신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놈의 한한령이라는 것은 지난 8년 동안 언제나 풀릴 것 같다가도 안 풀리고 뭐 이걸 무한 반복해 왔었잖아. 잠시 한한령 해제 소식이 있다가 결국 무의로 돌아가곤 했었는데 이번에도 정식으로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믿을 수는 없을 거야. 다만 3월 달에 돼서 중국의 민간 문화 사절단 한국 파견 시기 이전까지는 이게 테마로서 조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엔터, 게임, 미디어, 화장품 이쪽에서 기회를 조금 찾아보면 좋겠네요. 그렇지. 오늘 내용이 좀 전반적으로 많았고 또 길었고 좀 살짝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랄게요. 다음 주 영상은 사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Q&A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잊지 않고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